안녕하세요. 앞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자, 7번.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자, 법률의 위임은 법률의 일부 권한을 넘겨준다겠죠. 전부 다 못 준다겠죠. 법률의 포괄적 원칙.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경우, 법규 명령이다. 법규 명령은 법률에 근거하고 국민들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겠죠. 국법에, 옛날 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되나, 반대로 국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 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효인 법규 명령이 되므로, 자, 법규 명령의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는 위임 근거 유무에 대한 유효 여부를 하려면 법 개정 전과 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법규 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 무효를 판단할 것이다. 모두 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앞뒤로 확인한 다음에 판단한다. 그 뜻이죠. 넘어갈게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규 명령도 법률이기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 추상적이라고 했죠. 일반적 추상성으로 인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하나, 예외적으로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 법규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8번 설명 좀 할게요. 자, 우리는 법을 보면 형법이 있죠, 형법. 형법. 형법이란 거는 너희들은 남의 돈을 사기를 치면 사기죄로 처벌한다. 남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한다. 이게 형법이죠. 민법이 있죠, 민법. 민법이 있으면 너희들은 남의 돈을 빌렸다면 이거를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말을 안 들으면 강제 집행한다. 가처분 신청한다. 가압류한다. 자, 이런 민법이 있죠. 형법 같은 경우에 잘못을 하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죠, 수사. 수사한 다음에 이거를 법원으로 넘겨주는 것. 그죠? 법원으로 넘겨준 거를 소를 올린다. 기소를 합니다, 기소.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죠. 진행하죠. 그거를 1심이라죠. 그 다음에 재판 진행하면 1심에 대해서 불복한다. 그러면 2심으로 가죠. 2심에 대해서 불복한다. 3심으로 가죠. 1심에서 그냥 하는 거는 단독 법원.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우리가 판사라고 하는데, 재판하는 판사는 법관이에요, 법관. 제가 집에서는 아빠, 학교에서는 교수, 밖에서는
대표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어, 이 법관이 3명 모인 걸 합의부, 대법원. 그러면 1심에 불복해서 가는 거를 상소로 합니다. 상소. 2심에서 불복해 가는 거를 상소로 합니다. 교수님, 둘 다 1심에서 2심 간 것도 상소. 상소란 거는 위로 올라간다 뜻이거든요. 2심에서 3심 올라간 것도 상소.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2심으로 간 건지 3심으로 간 건지 상소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즉, 쉽게 설명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남자냐 여자냐. 이 구별해 줘야 되잖아요. 남자, 여자. 그래서 1심에서 2심을 올라간 거를 한 번 더 억울하다. 한 번 더 억울하니까 억울할 대항할 자에다 항자에다 올린다. 고한다. 항고. 1심에서 2심 가는 걸 항고라. 항고. 억울하다. 그다음에 2심에서 3심 올라간 거를 상고 이렇게 부르죠. 항고, 남자 여자냐 이 구별을 해줍니다. 자, 이게 형법이죠. 그러면 어, 형, 형법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찰서나 구청에다가 억울한 게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제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이 이렇게 이제 그 맛있는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도로입니다. 도로. 자, 주차장의 입구에 큰 도를 제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건순의 햄버거 가게. 커브길. 주차장에 이제 둘러싸미 커브길이에요. 자, 이걸 보고 햄버거 가게 오려고 큰 비석에다가 글을 세웠는데 새벽 1시 되면 술 먹은 분이 오면서 이 비석을 받고 죽어버립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죽어요. 근데 식당 주인은 나한테는 이 비석이 고맙죠. 우리 가게도 보호해주고 손님들도 낮에 많이 오니까. 그래 안 치웁니다. 행정청에서는 경찰서와 지방 시청에서는 치워라 제발. 사람이 죽는다. 안 치웁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행정시청은 강제로 이거를 철거해 버립니다. 강제 철거. 예, 사람이 죽으니까. 이분이 억울하니까 구청에다 시청에다가 이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안 받아들여. 안 받아줍니다. 천안시청에다가 천안시가 이거 했기 때문에 천안시청에다 이의 신청을 안 받아줘. 자, 천안시청 안 받아주니까 천안시청의 높은 기관이 어디죠? 충남청이죠. 충남청. 충남도청. 충남도청에다가 민원을 이거 다시 해달라고 민원을 냅니다. 자, 충남도청에다 낸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 이의 신청을 하고 안 되면 그 상급 기관에 내는 것, 민원을 넣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심판이랍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 교수님, 그러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은 여기 자기들 안에서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천안시청, 천안시청의 높은 충남도청, 자기들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여기 안 갈 거야. 바로 법원으로 갈 거야, 법원. 법원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거야. 갈 수 있죠, 그죠? 법원에 철거해라. 야,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청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 가는 것. 이거를 항고로 한다, 항고. 그죠? 억울하니까 법원으로 간다. 바로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면 형법에서 항고는 1심에서 2심 가는 게 항고죠. 하지만 행정청 업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가는 것. 이거를 항고로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 바로 법원에 억울한 거를 신고해서 법원의 재판을 받겠다. 이걸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 이거를 항고로 합니다. 자, 그럼 설명할게요. 8번.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규 명령에 대하여 일반 추상적으로 처분성. 처분이란 거는 액션이죠. 그 방금 전에 말한 제 식당 앞에 있는 큰 광고 돌을 비석 같은 큰 광고돌을 치워버린 것. 처분했다죠. 처분. 치웠다. 뭔가 액션이 보여줬다. 처분이 아니라고 하나? 예외적으로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과 같은 법률. 처분과 같은 법률은 뭐한다? 항고소송에 이 법원으로 바로 갈 수 있다. 처분적인 행동이나 처분적인 법규는 뭐다?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처분적인 법규나 법률이 있으면 다 처분하잖아요. 처분적인 액션이나 처분적인 법규는 뭐다? 항고소송의 뭐다? 대상가입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이번에 선거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총괄하는 곳 정말 중요한 곳이죠. 지금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를 관리하죠. 국민투표를 관리합니다. 각 정당에서 하는 사무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합니다. 자, 이러한 국민들의 선거를 관리하고 줄 서세요. 어떻게 하세요? 국민투표 어떻게 하세요? 정당 사무를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여러분 보시기에 국민들이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죠. 따라야 되는 거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죠. 따라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뭐한다?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죠. 여러분들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 관리, 정당 사무 등에 관한 규칙, 투표를 관리하고 정당 사무에 관한 정당에 따라서 또 그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선거할 때 지원이 되잖아요. 규칙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거는 당연히
법규 명령 성격을 한다 봐야 되겠죠, 그죠? 조금씩 법을 알아가니까 재밌지 않나요, 그죠? 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자, 행정각부 장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다? 부령. 즉, 부령은 시행 규칙이죠. 이러한 시행 규칙을 발할 수 있으나 국민안전처 장관 아니죠? 아니죠? 그죠? 처죠, 처. 국민안전처장, 인사혁신처. 이거는 어디 소속이죠?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총리령이잖아요, 그죠? 자, 총리령이 높으냐, 부령이 높으냐, 그런 건 없습니다. 역할 따름 역할. 총리령으로서 역할. 우리 시행 규칙인 부령으로서 역할. 즉, 행정각부 장관이 아니므로 뭐 한다? 부령 재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자기 역할이에요. 총리령은 총리령의 역할을 가지면 돼요. 따라서 각부 장관은 시행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총리령과는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 역할. 만약 총리령이 필요한 부분은 부령에게 또 위임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죠? 해달라고. 대통령 영이 따라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죠. 요청. 11번 집행명령은 자, 집행해라. 자, 위임해라. 위임명령. 집행해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법률에 따른 명령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죠.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대통령령을 만들죠. 각부 장관은 시행규칙을 만들죠. 아무래도 각부 장관의 역할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겠죠. 집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각부 장관령은 집행명령에 가깝고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막 현장 나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경향이 많다. 명령에는 위임과 집행명령을 성격을 갖는다. 좀 더 이거를 들여다본다면 그렇다 이거죠. 집행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이나 상위 법률에 명시적이고 멸적인 수권이 없어도 발할 수 있다. 즉 성질에 따라 명령 안에 위임명령, 집행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어도 시행규칙은 대부분 집행명령으로 본다. 넘어갑니다. 자,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이죠. 지방자치단체에도 넓은 의미에서 행정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죠. 어? 조례는 자치입법이잖아요. 조례는 자치입법. 규칙은 행정규칙이라 하잖아요. 그죠? 넓은 의미에서는 뭐 한다?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행정입법에 포함된다. 크게는. 그 천안시청 직원도 행정직원이잖아요. 그죠? 그 지방의회도 다 행정청소, 시청 소속, 도지사 소속으로서 돈을 받잖아요. 그죠? 넓은 의미에.
행정입법에 포함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행정부 오늘날 현 시대에는 이 행정부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보다도 과거에는 국회 역할이 컸거든요. 과거에는 국회 역할이 엄청나게 컸어요. 법을 만드니까. 지금도 크죠. 근데 지금 보면 명령, 조례, 규칙 이런 큰 게 행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행정부 역할이. 그죠? 자, 앞으로도 이렇게 행정부 역할이 더 커질 거다고 좀 봐요. 행정부 하면 두 가지거든요. 법에 따라 일하는, 법에 따라 법률적 역할을 하는, 집행적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이 재량이라는 건 뭐냐면 재량껏 해라. 너 마음껏 해라. 재량껏. 능력이 다른 대로 해라. 즉 재량이라는 건 뭐냐면 법적 용어로 쉽게 설명하면 판단 여지입니다. 판단 여지. 판단 여지. 즉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런 역할이 많아요. 행정부에는. 스스로 판단해서 봐줄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고 판단 역할이 많아요. 행정부가 이런 권한이 커지면 앞으로는 더 커진다고 봐야죠. 자, 집행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국회에 만드는 걸 한 거지. 규율한 건 아니고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이나 헌법, 상위 법령이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수권이 없어도 명시적이고 수권이 없어도 직권으로 발령할 수 있다. 그 법률의 내용이라면 시행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령, 시행령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시행 규칙을 좀 더 만들어서 법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각부 행정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죠. 그죠? 각부 장관의 역할이 큽니다. 이건 법무부 장관, 행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 장관의 역할이 엄청 큰 거예요. 장관의 역할을 작다고 볼 수 없어요. 엄청 큽니다. 중요하고. 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경우에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각 은행에 명령해서 실업자들, 채무자 유예해라. 너무 어렵다. 이걸로 압박받으면 국민이 죽을 수 있으니까 은행들은 업무 이렇게 해라 하고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내립니다.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 긴급 재정 명령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명령 발동을 먼저 한다. 발동. 꼭 발동해라. 국회에 맡기면 싸우느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도 가죠. 싸우는 거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발동해. 급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급한 경우에 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 통보. 우리 발동했다. 국회에 통보해서 발동했다.
어떻게 할까? 승인해 줄 거야? 하고 통보합니다. 승인 요청 통보. 이미 발동 다 했죠. 안 돼! 하면 지금부터는 안 된 겁니다. 발동 효력은 있습니다. 발동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안 돼! 하면 이때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는 다 봤죠. 어느 정도? 효과는 봤단 말이에요. 효과. 어려운 사람 국민들에 대해서 목숨도 살리고 지원도 하는 이미 효과는 봤단 말이에요. 이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정치권에서 긴급명령 발동해달라.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해라. 이런 요청이 있었죠. 그죠? 오늘은 16분까지만 할게요. 자,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 공유, 함께 소유하는 그 수면을 관리한다. 제7조 관리 법률이죠. 법은 법률과 같죠. 그죠? 7조가 점용령. 자, 수면을 관리하는데 함부로 점용하면 안 되죠. 점유해서 사용하면 안 되죠. 하더라도 이 점유해 사용할 때는 기준이 있죠. 산정 기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자, 공유 수면 관리가 있다면 공유 수면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였더라도 이 조례는 그러면 만들면 되죠. 조례는 조례는 위임명령과 달리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의 법인 만큼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권리 운영하는 상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줄이면 법률에 위반만 안 되면 법률에 위반만 안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벌칙 규정 이거 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린다, 과징금 물린다 이런 벌칙 규정을 위임 명령에 위임할 수 있는지가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 즉 법에 없는 내용은 처벌하지 않는다. 헌법상의 죄형 법정주의 요청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보다 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위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임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처벌 대상 행위의 규정, 즉 구성 요건 부분과 처벌 규정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 구성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로 정하고 다만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위반한 것과 후자에 대해서 법률이 벌칙에 상가한 최고 한도를 정하고 법률의 범위에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며 이걸 통설과 판례에도 뭔 소리야? 그죠? 교수님 너무 내용이 기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쉽게 설명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헌법과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죠. 명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명령을 만들 때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만든다 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실종아동법, 실종아동 시행령, 실종아동법 시행규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자, 벌칙 규정을 만든다. 이 법을 위반하는 자는 어떻게 처벌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또 만들겠죠? 별표, 명령, 시행령도 별표 만들죠. 이 별표에 또 구체적으로 별표도 만들고, 별표란 건 뭐냐면 별도의 표인데 영업정지 명령을 했는데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한 달, 과태료 100만 원. 두 번 명령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 과태료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별표를 다 만들죠. 그죠? 그 규정 안에서 시행령에서 만들면 시행규칙 안 만들고 뭐 디테일한 부분은 없는 부분은 빠진 부분은 만들겠죠. 빠진 부분을 보완하겠죠. 이런 것처럼 처벌 대상의 규정, 처벌을 대상을 만들려면 구성 요건을 만드는데 이 구성 요건이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쉽게 설명하면 사기죄 같은 경우 볼게요. 형법의 사기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기망, 상대방을 기망, 망, 진실을 거짓되게 기인한다, 이용하여. 즉 쉽게 말하면 속여서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을 가로채는 것을 사기라 한다. 자, 법률 조항에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받았을 때 사기죄다. 구성 요건의 이 부분이 뭐냐면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을 받은 것, 그때 사기다. 자, 이렇게 내용을 맞게끔 내용을 적어 놓는 것, 이거를 구성 요건이랍니다. 자, 이 구성 요건을 이거를 하면은 처벌, 과태료, 영업정지 5개월, 징역 1년, 처벌 규정을 만들겠죠. 처벌 규정을 구분하여 구성 요건을 만들고 이걸 위반하면 처벌한다. 구분하겠죠. 구성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로 중요하니까 법률로 만들어야겠죠. 법률로 정해야 되고 법률의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거죠. 처벌도 마찬가지로 처벌도 법률이 어느 정도 상한 5년, 하한 2년 정해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 위임된다. 즉 한마디로 쉽게 하면 법률의 범위 안에 중요한 거는 법률에서 정하고 그 안에서 놀아야 된다. 법률 안에서 명령도 놀아야 된다. 모든 중요한 거는 법률에서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법률 안에서 놀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